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새해 들어 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고위직 3명을 모두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인천에서 공직을 시작한 안영규 행정부시장이 취임했습니다. 안 부시장은 취임 일성으로 코로나19 극복과 적극 행정을 강조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선택한 신임 행정부시장은 행정안전부 안영규 재난관리실장이었습니다. 안 부시장은 인천과 인연이 깊습니다. 1992년 인천에서 공직을 시작했고 인천시 건설교통국장과 서구 부구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2015년부터 최근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재난예방정책관과 재난관리실장 등을 지냈습니다. 인천의 현안에 밝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재난 전문가란 점이 임명 배경으로 꼽힙니다. 끝보직이 인천이었고 그래서 인천 현안을 잘 아니까 아마 같이 일하게 되지 않았나. 저한테 기회 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안 부시장의 첫 업무는 코로나19 대응과 대설 한파 등 재난 대비였습니다. 안 부시장은 취임사에서 남의 일도 내일처럼 함께하자는 적극 행정을 강조했습니다. 또 부정부패에 연루된 공직자는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겠다며 청렴을 당부했습니다. 적극 행정과 청렴을 바탕으로 올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뒤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그 행정이라든가 사회 활동, 경제 활동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행정 관리를 해나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행정부시장에 이어 균형발전 정무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을 차례로 교체합니다. 신임 정무부시장에는 조택상 전 동구청장이 다음 달 2일 인사 간담회를 거쳐 임용될 예정입니다. 또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도 이달 행정안전부로 복귀하는데 여중협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국장이 차기 실장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시 교육청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미래교육정책 의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유아부터 평생교육과 마을공동체까지 다양한 분야의 교육정책 방향이 담겼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시 교육청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2030 미래교육체제 사회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의 주요 의제는 앞서 인천 지역 국민참여단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3차례 토론회를 거쳐 선정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애 주기별 교육과 마을교육 공동체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됐습니다. 첫 번째 유아교육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 누리교육과정 정상화, 유아교육 지원 체계 효율화. 두 번째 초중등 교육은 대학 입시 제도 개선으로 초중등 교육 정상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청소년 자치활동 확대, 진로 진학 교육 유연성 확대. 세 번째 대학 교육은 대학 서열 체제 해소, 국공립 대학 지원 확대, 고등교육 투자 확대와 공공성 강화. 네 번째 평생교육은 시민교육 활성화, 읍면동 단위 평생학습센터 확보, 학습 복지 강화. 다섯째 마을교육 공동체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협력, 마을학교 확대와 마을교육 문화공간 마련, 읍면동 단위 교육 거버넌스 조성 등입니다. 국민이 교육의 주인이 되는 새로운 한 걸음을 딛는 자리고요. 조성훈 교육감은 포스트 코로나 인천 교육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교육 자치 분권의 확대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교육 체제와 내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박남춘 시장은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들의 힘을 모으고 또 그다음에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고 또 그리고 교육이 진짜 우리 사회에 있어서 공정한 사회로 갈 수 있는 아주 가장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공항철도와 9호선을 직접 연결하는 사업이 예산 분담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서울시와 인천시 입장차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우회 지원하는 방안이 공식 제안되면서 사업 재추진에 물꼬를 텄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영종과 계양 등 인천 시민은 열차로 서울 강남을 가려면 김포공항에서 9호선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할 사업이 공항철도 9호선 직접 연결입니다. 선로는 이미 구축됐고 열차만 구입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업비 40억 원 분담을 두고 서울시와 인천시가 입장차를 보이면서 난항을 겪는 상황. 배준영 의원실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간담회에서도 입장차는 여전했습니다. 인천시는 9호선은 공항철도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로 도시철도인 서울 9호선에 인천시가 재원을 분담하는 건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인천시 주장대로 도시철도를 광역철도로 변경해 추진하자고 맞섰습니다. 국토교통부 대강위는 그렇게 되면 행정 절차를 밟고 추진하는데 10년 이상 소요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대곡 소사선은 일반 철도로 보통 국비 100%로 건설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가 일부 분담에 추진한 선례가 있다며 인천시가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설전 끝에 9호선 직결 사업에 대한 예산 분담을 각 기관별로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직결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지원하는 걸 공식 제안했고 서울시는 이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광역버스, 회차, 환승시설 관련 시범 사업을 원래 서울시와 인천시가 같이 하게 돼 있는데 그쪽으로 비슷한 금액을 우회 지원한다는 그런 답변을 얻어내서 그 제안을 어제 회의에서 공식 제안을 한 겁니다. 서울시와 인접한 다른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지자체에서 지원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물꼬가 터진 겁니다. 배준영 의원실은 각 기관마다 내부 논의를 거쳐 설 명절을 전후해 다시 간담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레일 위를 달리는 노면 전차, 바로 트램인데요. 인천시가 트램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특히 부평과 연안부두를 잇는 부평 연안부두선이 최우선으로 검토 중인데요. 목표는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북인천 방송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가 구상하는 트램 노선은 모두 5개. 특히 이중 부평과 연안부두를 잇는 부평 연안부두선이 선도적으로 추진됩니다. 길이는 18.72km. 부평역에서 시작해 부평 미군기지와 삼보급단을 거쳐 가자와 동인천을 관통한 후 연안부두로 연결됩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 바로 부평을 관통하는 군용 선로입니다. 부평역을 포함해 부평 미군기지 그리고 삼보급단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부평 연안부두선은 이곳 군용 선로를 활용해 건설될 계획입니다. 해당 노선의 예상 사업비는 3,935억 원. 인천시에서 트램을 추진하는 이유는 바로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의 가장 큰 정책 중에 하나인 원도심 재생 지원을 위해서 도시철도 신규 노선 발굴을 위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인천시는 오는 5월까지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 기관을 통해 트램 추진의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트램 노선을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새해 들어 인천 지역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수구는 2주 사이에 매매와 전셋값이 모두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인천 지역 주간 매매 변동률은 70 부동산 대책 이후 처음으로 0.3%를 넘어섰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송도 국기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해 10월 84제곱미터 규모의 실거래가는 6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같은 규모가 8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석 달 만에 16%가 오른 겁니다. 연수구는 인천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1월 첫째 주 0.67%가 오른 데 이어 둘째 주에 0.78%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새해 들어 2주 동안 1.46%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남동구와 서구가 각각 0.36%와 0.33% 오르는 등 2월 둘째 주 인천 집값은 0.36% 상승했습니다. 인천 지역 주간 매매 변동률이 0.3%를 넘은 건 지난해 6월 22일 0.34%를 기록한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 이후 다소 안정세를 보였지만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겁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연수구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송도 국제도시와 선악동 구축단지 위주로, 남동구는 간석 구월동 대단지와 만수동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셋값도 상황은 마찬가지. 연수구는 1월 첫째 주 0.74%가 오른 데 이어 둘째 주엔 0.86%로 급등하며 새해 2주 사이에만 1.61% 올랐습니다. 서구도 0.44% 인상되는 등 2월 둘째 주 인천 지역 전셋값은 0.37% 인상됐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시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제2의료원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타당성 용역 시행 이후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은 제2의료원 건립 사업이 예타를 면제받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1년 전 인천시는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2인천의료원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건립지 1순위로 남동 연수구가 선정됐고 총 사업비 4,131억 원을 투입해 500병상 규모로 지으면 경제성도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료 체계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는데도 1년이 지난 지금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인천시는 제2의료원을 중장기 계획으로 미루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예산 때문입니다. 인천 적십자병원 활용이나 명종도 국립대병원 유치도 기약이 없긴 마찬가지. 반면 부산 제2의료원인 서부산의료원 건립은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서부산의료원과 대전, 진주의료원 세 곳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산 4구에 들어설 서부산의료원은 총 사업비 2,187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5층, 300병상 규모로 건립됩니다. 부산시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BTL, 임대형 민간 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중부권이라든지 동부권에 병원들이 다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이용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서부상권에 그 의료원을 지어야겠다라고 지금부터 건립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주면 그쪽에서 20년 정도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가 국시비 매칭을 통해서 운영비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 감염병 예방센터, 심내혈관 질환센터, 공공난임센터 등이 포함된 부산 2의료원은 2026년 개원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송도와 시흥을 잇는 배고대교, 시흥시를 중심으로 현재 환경 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인천시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그런데 최근 시흥시 주민 커뮤니티에 배고대교 담당 인천시 공무원이 찬성 게시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인천 방송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송도와 경기도 시흥시를 연결하는 다리 가칭 배고대교입니다. 총연장 1.89km의 왕복 4차선 도로로 모두 1,904억 원이 투입되는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건설 계획에 따르면 배고대교는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송도 습지 보호구역을 관통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지난달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배고대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입지 부적절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역환경단체가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법인 습지보전법에 의해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람사르 협약가 그리고 철새 이동 경로 사이트로서 등록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인천시 공무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배고대교 건설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현재 송도 습지 보호구역을 관통하는 배고대교에 대한 전략환경 영향평가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인천시 공무원이 시흥시 주민 커뮤니티에 담당 공무원 신분을 밝힌 뒤 배고대교 건설을 찬성하는 글을 게재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공무원은 배고대교 건설을 위해 시흥 주민들이 도와주셔야 한다면서 배고대교가 국책사업이 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송도 람사르 습지 대책위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협약과 국내법을 무시하고 배고대교 건설 사업을 편드는 공무원의 직무배제를 촉구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사업자 편에서 인천시 입장이 정리된 것처럼 글을 올린 담당 공무원을 관련 업무에서 즉각 배제해야 한다. 송도 람사르 습지 대책위는 해당 공무원을 사업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공식적인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계속되는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선 인천시가 백오대교 건설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인천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은 정부와 마찬가지로 피해가 큰 업종에 선별적으로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인데요. 인천이음 캐시백 10% 혜택도 연말까지 유지됩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시는 2차 재난지원금도 보편이 아닌 선별 지급으로 정했습니다. 집합 금지 등으로 피해가 큰 업종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유흥시설을 비롯한 집합금지 업종은 정부가 지원한 300만 원에 인천시가 추가로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실내 체육시설과 학원 등 집합금지 완화 업종에도 추가로 100만 원을 주고 집합 제한 업종에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약 7만 5천 명의 소상공인에게 총 454억 원이 지급됩니다. 피해가 큰 집합금지, 집합 제한 업종에 대해 집중 지원합니다. 정부의 버팀목 자금 지급 대상에 지원을 추가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그간 소상공인들께서 보여주신 방역에 대한 협조와 희생에 대한 감사와 보상의 의미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지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업종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배정했습니다. 문화예술인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에는 반별로 20만 원의 지원금을 줍니다. 또 전세버스와 법인택시 종사자에게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시민들에게는 인천이음을 활용해 간접 지원합니다. 시는 인천이음을 50만 원까지 사용할 경우 4%를 돌려주던 캐시백을 한시적으로 10%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50만 원을 결제하면 5만 원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올해 국시비 1,950억 원을 확보했는데 이럴 경우 9월쯤 종료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연말까지 캐시백 10% 혜택을 유지한다는 구상입니다. 지역경제 활력 소비지원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천이음 캐시백 10%를 올해 말까지 유지합니다. 소상공인들은 카드 수수료 감면 혜택을 통해 도움을 받고 쓰는 시민들은 현금과 동일하게 쓸 수 있는 캐시백을 얻을 수 있어 인천시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번 민생경제지원대책을 설 명절 전에 집행이 시작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P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죠.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임대료까지 밀린 상황에서 가게를 그만두고 싶어도 폐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정윤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12년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심을섭 씨. 최근 정부에서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을 받았지만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보통 연말 매출로 비수기인 1월부터 3월까지 유지하는데 올해는 상황이 다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연말 특수는커녕 매출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달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강화되고 5인 이상 모임까지 금지되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배달을 하고 있지만 각종 수수료에 비용 부담만 더 커졌습니다. 지금 예전에 그 매장에서 이루어졌던 매출이 지금 배달로 커버가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전혀 아닌 얘기고요. 그것도 업주 입장에서 보면은 배달을 해서 매출이 그나마 지금 힘든 상황에서 그나마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그 배달을 함으로써 생기는 또 다른 지출이 또 생겼단 말이죠. 그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주변에서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나가는 배달 때문에 나가는 지출들이 있는데 그 지출들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조차도 모르고서 배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식점을 운영하는 조명순 씨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요즘에는 저녁에 손님이 거의 없어 일찍 문을 닫기 일쑤입니다.
종업원을 줄이고 힘겹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만 언제 상황이 나아질지 희망이 없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자마자 밀린 대금을 갚았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각종 빚 때문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급기야 이달에는 임대료까지 내지 못한 상황. 문제는 가게를 정리하고 싶어도 코로나19로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상황이 언제 나아질지 기약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하루하루 속만 타들어갑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코로나가 이렇게 누가 가게를 보러 오겠습니까? 예, 가게를 보러 오는 것도 없고 또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두고 그렇다고 해서 그 정부 재난지원금이 나왔다고 해서 저희가 10원도 물론 큰 보탬은 되지요. 그렇지만 집세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들어왔다가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정말 힘들다고 대출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원하고 계시지만 그거는 장사가 안 됨으로써 우리들한테 고스란히 부담으로 남는 거죠.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금융지원을 하고 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은 실질적인 생존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집합금지가 계속되고 있는 유흥업소도 피해를 호소합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라며 집합금지 해제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영업을 시작하는 건 물론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 지역 유흥주점 업주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인천시청 앞에 섰습니다. 집합금지로 8개월간 문을 닫아 고사 직전이라며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조건부 해제라도 해주셔서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최근 집합금지가 완화된 노래방 등 유사 업종을 거론하며 형평성 있는 규제도 주문했습니다. 저희 유흥업소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정확하게 자기 신분 밝히고 보험이들은 거기다가 명부 작성을 다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합법적으로 장사하는 저희와 노래방은 불법적으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보험이들이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종사 명부를 작성할 수도 없고 소송도 예고했습니다. 월세와 재산세 등 월 700만 원의 피해를 봤다며 7개월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능하다면 12시까지 영업하게 내일부터라도 풀어주시고 그게 정의 안 된다면 이번에 끝나는 집행금지 기간에는 31일 이상 더 이상 부정 핑계대고 연장해 주시면 저희들은 더 이상 못 참고 활복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은 불법 영업은 아니죠. 영업을 강행하겠습니다. 인천 지역 유흥업소는 1,081곳. 이들은 1차 소송에는 우선 100개 업소가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리는 곳 택배업계입니다. 그런데 정작 노동자들은 과로사 문제로 고통을 토로합니다. 택배업체들은 지난해 10월 보호대책을 발표했지만 노동자들은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인천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노동자들은 살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라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허울뿐인 대책으로는 택배 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을 막을 수 없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우리는 살고 싶다. 이렇게 외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늦게 받아도 괜찮다. 택배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노동조건을 응원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과로사로 숨진 택배 노동자는 모두 16명입니다. 택배가 급증하는 12월과 1월에만 5명이 과로로 쓰러지거나 사망했습니다. 이에 택배업체들은 지난해 10월 과로사에 대한 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분류 작업 인원을 투입하고 심야 배송도 중단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런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분류작업 인력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거나 비용을 대리점과 택배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택배회사의 지휘 명령을 거부하면 그에 따른 큰 불이익도 받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택배사들이 분류 인력 투입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관리를 책임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야간 배송을 중단하고 지연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이 같은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인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역 소매 유통업계는 울상이죠. 이는 경제단체가 조사한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정부와 시 차원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지역 경제는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상공회의소가 지역 소매 유통업체 12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1사분기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는 60일로 집계됐습니다. 슈퍼마켓은 전망치가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하며 2분기 연속 상승했지만 대형마트와 편의점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대형마트는 전분기 대비 10포인트 하락하며 역대 최저 전망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불특정 다중이용시설 내 코로나19 감염 노출 우려, 근거리 소량 구매, 온라인 쇼핑과 배달 활성화 등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소매 유통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유통산업 규제 완화, 추가 재난지원금 배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금, 세제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단기간에 해소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지난해 정부가 지원한 소상공인 대출 상환 연기, 인천시의 소상공인 추가 지원과 전 시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자는 싸게 줬지만 그래도 버티라고 한 거지만 결론적으로 수입이 없다 그만 가지고 대치다가 보니까는 이자는 한계가 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상환하는 부분을 좀 어떻게 연장을 좀 해준다든가 정부나 지자체나 그런 부분을 좀 이제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천상인은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지역 상품권 활용과 인천이염 카드 확대 등 지역 내 소비 활성화 정책이 절실하며 수도권 소비력 유인을 위해 주요 입지의 유통업 진출 지원 등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남동구에서는 소각장 건설과 남촌 산단 조성을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죠.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6일 위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 추진 중인 소각장 확충. 남동구는 고잔동 일대가 소각장 예비 후보지로 지목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남촌 일반 산업단지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미 남동산단 등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남촌 산단까지 추가되면 환경 피해가 커질 걸로 우려하는 겁니다. 현재도 발암물질이 초과되어 있고 지금도 안 좋다고 들었어요. 근데 아마 더 나빠지겠죠. 그럼 10년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아이들이 살 세계가 어떻게 될지 정말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런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환경 현안이 집중된 남동구는 해법 모색을 위한 환경정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주민대표와 환경단체, 법률 자문 등 16명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발족했습니다.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구로 인천자치구 중 첫 사례입니다. 오는 26일 위촉식을 겸해 첫 정기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이날 예정된 첫 안건은 소각장 설치를 둘러싼 문제와 향후 대책, 그리고 남촌 산단 조성 관련 환경성 검토 및 향후 대책 등입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환경 현안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합리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위원회가 합의점을 찾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송도 센트럴파크의 토끼섬 혹시 들어보셨나요? 작은 인공섬에서 관상용 토끼 18마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동물보호단체가 이곳 토끼들이 사육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NIB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도 국제도시 센트럴파크. 이곳의 토끼 사육장은 여느 곳과 달리 호수 한가운데 인공섬 안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일명 토끼섬으로 불리는 이곳이 최근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육로도 없는 작은 섬에서 토끼들이 혹한해 칼바람을 맞으며 사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끼보호연대가 토끼섬에 들어가 보니 물은 꽁꽁 얼어 먹을 수 없었고 토끼들에게 건초 더미를 던져주자 하나같이 달려들어 허겁지겁 먹습니다. 1m 이상 점프가 가능한 토끼들에게 50cm밖에 되지 않는 울타리를 설치해 토끼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또 땅이 얼어 굴을 파지 못하는 토끼들이 한파에 몸을 숨길 수 있는 공간은 구멍이 숭숭 난 움막 하나가 전부입니다. 일단은 전시나 이제 관람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동물을 사육하기 적합하지 않은 곳에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조성된 토끼섬은 시민들이 관광용 보트에서 토끼를 관상용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토끼섬에 설치된 안내판에는 토끼가 알을 낳는다는 엉터리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처음엔 5마리였던 토끼는 지난해 초 73마리까지 늘었습니다. 40마리는 다른 곳으로 보내졌고 나머지 33마리 중 15마리는 폐사해 현재 18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73마리까지 늘어났다고 하는데 매년 무한정 번식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개체수 조절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식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토끼들이나 뭐 어쨌든 생명에 대한 좀 너무 경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동물학대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토끼섬에 서식 중인 18마리 토끼를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로 옮기고 다음 달까지 모든 개체수를 중성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끼보호연대는 토끼들의 근본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선 토끼섬이 폐쇄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동물보호단체의 요구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중성화한 토끼 개체수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관리가 잘 되면 토끼섬을 유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잘 관리가 되고 하면은 뭐 교육의장으로 해서 해달라고 또 요구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너무 장기적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뭐 중성화 수술도 해서 잘 관리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폐쇄하겠다고까지 결론을 짓기에는 너무 멀어서 시기가. 토끼보호연대는 인천경제청에 토끼섬 폐쇄와 관련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올겨울 유독 많은 눈과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인지 아파트와 상가 등 인천 곳곳에서 고드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0m 높이의 고드름 1kg이 바닥에 떨어지면 충격이 1000배로 커진다고 합니다. 소방당국은 발견 즉시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영종도의 한 상가. 외벽을 따라 거대한 고드름이 매달려 있습니다. 틈새로 흘러나오는 물줄기가 그대로 얼어붙으면서 고드름이 된 겁니다. 창문은 두꺼운 얼음에 가렸습니다. 바닥도 거대한 빙판으로 변했고 주차면은 얼음 속에 뒤덮였습니다. 고드름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이 물기가 도로로 흘러들어 보시는 것처럼 빙판이 되고 있습니다. 남동구 간석동의 한 건물. 소방관이 장비를 동원해 벽에 붙은 고드름 제거 작업을 벌입니다. 5층 배관이 동파되면서 고드름이 생긴 건데 7시간의 사투 끝에 안전하게 제거했습니다. 만약 앞선 사례처럼 5층 높이에서 1kg의 고드름이 바닥에 떨어질 경우 충격은 약 1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소방당국은 고드름을 발견하면 직접 제거하지 말고 119로 신고하라고 당부합니다. 네, 고드름이 이제 큰 얼음 덩어리가 되어 낙하하게 되면은 지나가는 행인이나 차량에 맞아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작은 고드름이라도 빨리 제거해야 하고 건물 외벽에 이제 배수관에 균열이 생겼는지 꼼꼼하게 사전에 살펴서 고드름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고드름은 특히 1, 2월에 집중됩니다.
최근 3년간 고드름 제거를 위한 출동 건수를 보면 12월은 791건입니다. 하지만 1월부터 2,000건 이상으로 늘어 2.6배나 증가합니다. 이 기간에 출동한 4,800여 건 가운데 인천은 539건으로 11%를 차지합니다. 소방당국은 특히 올해처럼 눈이 많이 올 경우 내린 눈이 다시 얼어붙어 고드름이 생기기 쉽다며 옥상과 배수로 등의 수시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남동구와 연수구는 매립한 땅 송도 10공구와 11-109 관할권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였죠. 법원은 연수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연수구는 이번 판결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NIB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법원이 연수구를 송도 11-109 매립지 관할구역으로 최종 판결했습니다. 송도 10공구 매립지 판결에 이어 11-109 매립지 구간까지 연수구 관할로 결정된 겁니다. 이 다툼은 2015년 송도 10공구와 11공구 매립이 끝나고 토지 등록 과정에서 연수구와 남동구가 관할권을 두고 대립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두 지자체는 수십만 명의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팽팽한 기싸움을 벌여왔습니다. 이후 중앙분쟁조정위가 10공구와 11-109 일대 매립지를 연수구 관할로 결정하자 남동구가 대법원에 관할 결정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관할권을 손에 넣은 지자체는 해당 매립지 입주기업들로부터 막대한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간 남동구는 국토균형 발전과 세수격차를 이유로, 연수구는 행정 효율성 등을 이유로 관할권을 주장해왔습니다. 5년간 이어진 두 지자체의 첨예한 대립 끝에 대법원이 최근 연수구의 손을 들어주며 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11공구는 통합된 관리 및 규율이 필요하고 남동구의 해양 진출입로 사용 주장에 대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기각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 국제화 특구로 지정된 연수구의 일부 지역이 남동구에 속한다면 주민 반발과 불편이 우려된다는 점을 또 하나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연수구는 이번 판결을 통해 추진 중이던 각종 개발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도 국제도시의 전략적인 클러스터로 조성된 57, 11공구의 첨단산업단지, 90공구의 물류단지, 68공구의 송도 랜드마크시티 등 각 단지의 다양한 기능이 연수구의 통합된 관리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종합적인 토지 이용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11-1공구 대법원 판결로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송도 10공구에 이어 11-109 매립지 관할권을 모두 행사하게 된 연수구. 연수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송도 국제도시 개발을 위한 행정구역이 단일화되면서 연수구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남동구 논현동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던 남동 논현도서관이 지난 18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도서관과 논현중앙공원이 자연스레 연결되는 열린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됐다고 합니다. 이형고 기자입니다. 공원을 병풍 삼아 조성된 남동 논현도서관. 정문을 들어서자 높은 천장과 넓은 개방감이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1층에 자리한 어린이 자료실. 다양한 책과 교구가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종합 자료실엔 다양한 서적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가까우니까 집에서 가까우니까 접근성이 좋고요. 왔다 갔다 할 때 시간도 절약되고 또 막상 와보니까 굉장히 널찍하고요. 쾌적하고 깨끗하고 해서 좋습니다.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된 만큼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도 들어섰습니다. 회의와 소공연 등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실을 마련했습니다. 또 각종 발표회와 강연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실도 조성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원과 도서관 사이에 이렇게 다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책을 읽다가 잠시 바람을 쐬러 산책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던 논현중앙공원이 신설된 도서관과 자연스레 하나가 되면서 책과 사람, 자연을 잇는 열린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겁니다. 스마트를 기반으로 한 ICT 콘텐츠가 탑재된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도서관 내에는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관심이 있는 놀이 학습 그런 콘텐츠라든가
그리고 전래 만화, 동화 같은 것들이 많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동 노면도서관은 정기 휴관일인 금요일을 제외하고 오는 30일까지 시범 운영합니다. 남동구는 내년 2월까지 간석 4동과 만수 5동, 서창동에 3개의 도서관을 추가로 개관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